자, 이어서 우리는 제18강입니다. 18강은 교재 페이지 279쪽 제5장 보칙입니다. 협회는 다음에 해도 괜찮고요. 넘어가고 280쪽 공의 주택 상환사채 여기는 해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죠? 17회 19회 또 중개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놔야 됩니다. 기본 강의지만 해야 됩니다. 주택 상환사채 첫째, 주택 상환사채란 뭐냐? 주택 상환사채는 거는 그 사채를 돈 주고 샀으면 사채권자한테 주택으로 상환해 준다. 쉽게 해서 아파트 지어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적으로 그 사채를 소지한 자한테 아파트를 지어서 준다, 상환한다 그 뜻입니다. 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 아파트 여러 개 가지면 종합부동산세 그래가지고 세금 폭탄 맞을까 봐 이럴 수도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본인이 원할 때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뭘 받아야 되는데? 주택으로 받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채의 발행은 누가 하느냐? 누가 아파트 지어서 주느냐? 그 뜻입니다. 누가 발행권자냐 하니까 두 층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발행하려면 승인받습니다.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습니다. 내려가서 발행요건, 밑에 괄호 3번입니다. 발행요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지만 등록사업자는 많은 조건에 걸립니다. 왜냐? 등록사업자는 원래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법인은. 괜히 공부를 많이 했어 오늘 그죠?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건 등록사업자 앞에 얘기인데 법인은 3억 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 누구한테 등록했는데? 국토교통장관이었어요. 3억 원이었어요. 3억 원. 그런데 여기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일단은 누구한테 보증받았냐? 못 믿으니까. 금융기관 또는 주택, 도시, 보증공사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내려가서 실제로는 281쪽 제일 위에 그 다음 제일 위에 기업, 개인은 안 돼요. 개인 등록 사업자는 안 되고 누구만 된다? 법인만 된다. 법인도 자본금이 얼마 이상입니까? 5억 이상이다. 이것이고 그다음에 건설업 등록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실적이 300호 이상 돼야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큼 발행하느냐? 2번.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까지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발행합니다. 발행 방법. 액면 발행도 되고 할인 발행도 됩니다. 액면 발행도 되고 할인 발행도 되고 두 가지 다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납입금 사용, 돈 받은 거. 발행하면 돈 들어왔겠죠? 그 돈을 가지고 필리핀에 내기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어디다 쓰느냐? 박스, 시험지 나왔어요. 납입금 사용 시험지 나왔습니다. 어디다 써야 될까요? 첫째, 택지 구입 및 조성. 그래야 되겠죠? 둘째, 주택 건설 자재 구입. 셋째, 건설 공사비 충당. 넷째, 그 밖에 이런 데 돈 써야 돼요. 그리고 2번 관리. 이 돈은 누가 관리하느냐? 이 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 상환사채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제일 밑에 6번. 등록사업자가 뭔가 잘못해서 말소당했어요. 누구한테 말소당했을까요? 등록사업자가 누구한테 말소당했을까요? 다 배웠는데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말소당했어요. 등록했으니까.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해방이다. 나 이번에 사채 발행한 거 책임 안 져도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말소 당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채 다 책임져서 아파트 지어주라. 그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282쪽. 양도 및 중도 해약. 원칙적으로 주택 상환 자체는 남한테 남기거나 중도 해약할 수 없어요. 남한테 남기는 아파트 하나 남기는 거잖아요. 전매하는 거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중도 해약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몇 가지? 세 가지는 괜찮다. 이사 가는 거. 두 번째, 상소로 취득한 때로 이사 가는 거. 세 번째, 외국 나가거나 몇 년 이상 해외 처리할 때 2년. 이럴 때는 중도 해약이나 양도할 수 있어요. 다음, 양도 방법. 우리가 민법에서 무기명증권, 기명증권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고 채권에서는 채권편에 나오는데 무기명증권의 권리를 넘겨주는 방법은 뭘까요? 무기명증권에 있어서 권리를 넘겨주는 방법은 점유의 이전이에요. 그냥 증서만 주면 돼요. 점유 이전인데 이 기명증권은 증서만 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항 요건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명증권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죠. 김말동 적혀 있는데 이수진을 줬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항 요건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연부에 기록하고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해야만이 사채 발행자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기 대항은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에서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대항 의미와 같은 거예요. 상한. 아까 뭐로 지어서 준다고 그랬죠? 주택으로 지어서 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채권자가 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원리금을 현금으로도 상환할 수 있다.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내에 상환해야 될까? 주택을 지어서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발행일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까지 기간이다. 3년 기억하세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이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괜찮고. 기타사항 284쪽 토지 임대부 분양택. 이거 찍었던 거 또 나왔어요.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토지 임대 분양택은 거기 20회, 21회 입사에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중개사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토지 임대 분양택. 자, 올해 시험지 나왔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 건물의 소유자를 뭐라 표현하냐면 분양택의 소유자. 분양택 소유자. 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가 있고 토지. 이원화되어 있어요. 건물 소유자 다르고 땅 주인 달라요. 그럼 땅 주인은 누구냐? 이거 아파트 분양한 친구. 시행자가 이 땅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들한테 분양할 때 땅값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 건물값만 받은 거예요. 소위 반값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들은 싸게 샀죠. 그러나 토지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분양택 소유자들이 시행자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토지 임대료예요. 그러면 토지 임대료 계약을 여기 A하고 시행자하고 해야 되겠죠. 그 토지 임대차 계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성격이 있습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죠. 채권 계약이죠. 채권이죠. 토지 임대차 계약은 채권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채권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기업, 이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40년까지 해준다. 일단 40년까지다. 40년 이내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은 정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상 임대차 기간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긴 몇 년으로 정해놨다? 40년 장기로 정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니까, 주택이니까 5년 그러면 5년 만에 부시면 너무 억울하단 말이죠. 40년까지 봐준다. 다만 얼마 이상 요구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 이상 요구하면 75% 이상 요구하면 갱신할 수도 있다. 연장할 수 있다. 몇 년까지? 40년까지. 40년까지 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 몇 년? 80년까지 가능하죠? 니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토지 임대차가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인데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그 임대차 기간 동안 뭐가 된 걸로 본다? 물권인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본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아니죠. 지상권이죠. 이렇게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배타성이 있죠. 권리가 보장되죠. 지상권 된 걸로 보니까. 그 다음에 디귿.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건물 간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건물 분양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죠. 갑질할까 봐 토지 소유자가. 다음 리을. 여기 리을입니다. 여기 701호의 소유자 A가 이걸 팔았어요. B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B는 다시 이 시행자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요거 701호 사온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이거 토지 임대차 계약돼 있었는데 저도 좀 하려고 왔어요. 라고 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보니까 뭐다? 승계한다. 이해하셨죠? 승계합니다. 그 다음 토지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거기 임대 보증금이 원칙이다. 임대료가 원칙이다. 월세가 원칙이다. 보증금이 원칙이다. 월세 내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 니은.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로 하는 게 원칙이다. 월별 임대료 원칙이 보증금이 원칙이 아닙니다. 보증금하면 서민한테 뭐다 부담 주니까. 그러나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를 갖다가 임대료를 갖다가 보증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갑질해가지고 보증금 내는 걸 갖다가 이자를 조금밖에 안 쳐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이자를 쳐줘야 돼요. 보증금 전환하면은. 몇 년 만에 정기예금 이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분양반자, 건물주들이 좀 이익을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이익 보죠. 기타 관련 규정.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다. 즉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여기 안 나온 것은 개인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다. 그 뜻입니다. 다음 니은. 이것도 나왔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토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즉 주택법. 그러면 어디 가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민법 이렇게 순서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에서 뭐 하시느냐? 보충. 보충은 가장 중요한 것이 3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토지 임대료를 올릴 거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나야 올린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올릴 수 없다. 2년.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보통 1년이 지나야 올리죠? 증액할 때. 여기는 2년이 지나야 된다. 2년 지났는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3번. 올리는 비율. 3번 올리는 비율 보니까 거기 주택임대차 끝에 가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조에 따라서
차임 등의 증액 청구 한도 비율 초과수다. 주택 임차 보호성 얼마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20분의 1. 20분의 1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그거 한도 내에서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괄호 2번. 토지 임대부 분양택 재건축. 이건 우리가 심화 강의 때 할 거예요. 이건 복잡한 얘기가 있거든요. 심화 강의 때 할 것이고, 밑에 공공모임은 요번에 생겼어요. 몇 달 안 돼요. 이것도 심화 강의 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쭉 가셔도 괜찮고, 288쪽. 288쪽 9번.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 친구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원래 민간인들이 돈 벌어먹거나 그러면은 배임죄로 처벌하는데 여기서는 이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하겠다. 그 뜻입니다. 강력하게 뇌물죄로 처벌하겠다. 그 뜻입니다. 일하다가 돈 받아먹으면 그 뜻입니다. 그런 얘기고. 벌칙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거 하나는 좀 봐놔야 돼요. 즉 290쪽 위에 290쪽 위에 6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3번하고 4번은 그 얻은 이익에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을 때는 여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 얼마입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어떤 것이 특별히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 뭔데? 전매금지 위반. 아까 정매금지 5가지 있었죠? 그 위반에서 걸리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두 번째, 공급시설 교란 금지. 이거 뭘까요? 남의 청약통장, 남의 조합 명의로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역시 똑같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8문제 나온다. 그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주관식 나오고 5문제가 객관식 나오는데 객관식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약간 깐깐하게 나온 편입니다. 이어서 약 20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제3편 들어갑니다. 제3편 페이지 304쪽 제3편 페이지 304쪽 공동택 관리법. 자, 이놈은 말이죠. 공동택 관리법 304쪽입니다. 제3편. 이놈은 원래는 주택법 속에 있었어요. 이 편인 주택법 속에 있었는데 언제 가출했느냐? 2016년 8월 달에 가출했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가출했습니다. 2016년 8월 달에. 시험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때 가출해가지고 따로 공동택 관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문제 나오냐? 가출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얘도 8문제 나와요. 가출해가지고 8문제 나옵니다. 친정집은 누구다? 주택법이에요. 8문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5문제가 객관식 나고 3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 나오는데 이 법은 같은 2차 과목인 공동택 관리 실무하고 100% 겹쳐요. 그러므로 여기서 공부 잘하려면 실무가 부드럽고 실무할 때 안 좋으면 또 여기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연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실무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가르치고 저는 또 저런 관점에서 가르치니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이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점수 따기 쉬워요. 공동택 관리법은 양쪽에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8문제 나오고 또 실무도 또 뭐 6문제, 8문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무도 또 나오니까. 목적. 이 법을 만든 목적. 가장 중요한 뭐냐면 주택의 건설, 공급은
주택법 목적이었죠. 여기는 무슨 목적이 가요? 공동택의 관리, 아파트 관리, 공동택 관리를 함으로써 거기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어 정의. 자, 공동택. 여기서 말하는 공동택은 지금까지 배운 공동택보다 범위가 제일 넓어요. 봅시다. 첫째, 공동택 그러면 박스는 1번 주택법 공동택 일단 들어가요. 그러면 주택법 공동택은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3가지.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택 이 3가지가 들어있고. 두 번째, 건축법상에 건축가 봐야죠. 복합건물. 복합건물일 때 주택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것도 공동택으로 봐요. 밑에 상가하고 위에 주택이면 공동택으로 보고. 세 번째,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여기서는 공동택에 들어가요. 노인, 경로당, 관리사무소 이런 거 다 뭐죠? 공동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택 그러면 관리사무소, 경로당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빼는 게 있어요. 뭐는 빼느냐? 거기 본문 아셔야 돼요.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한다. 이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한다. 이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인데 복리시설이고 그거는 관리사무소 관리 안 해줘요. 자기네끼리 상가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올라가서 2번 의무관리상 공동택 20회, 24회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21회 때 2021년도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주관식 나왔는데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거기 박스 안에 제일 먼저 몇 세대죠? 300 가로쳐놓고 300 집어넣는 거. 그리고 승강이나 중앙식증은 몇 세대 이상이죠? 150 집어넣는 거.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아주 쉽게.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저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의무 관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관리하게 될까요? 무슨 관리? 위탁 관리하고 자치 관리하잖아요. 그죠? 주택관리자한테 위탁 관리하거나 자치 관리하죠.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대상은 5가지예요. 여기. 5가지 1번, 2번, 3번, 4번 주의하세요. 복합건물인데 주택이 몇 세대 이상 들어있어야 돼요? 150세대 이상 들어있을 때 의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5번째 1번, 2번, 3번, 4번 오리지널 의무관리가 아닌데 자기네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 동의 얻어서 밑에 보충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해가지고 우리도 하자. 이게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이에요.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겁니다.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 어쨌든 시험제본에 쉽게 나왔고 모두 몇 가지다? 5가지다. 이 의무관리는요. 객관식도 또 많이 나와요. 실무도 나온 적 있을 거예요. 실무도. 우습게 보지 말고. 다음 공동택 단지. 공동택 단지는 주택법에서 배웠어요. 그 단지를 얘기해요. 내려가서 뭘 배웠냐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일반도로 20m 이상 도시계획도 8m 이상 지나가면 되고 철도, 고속도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때 배웠습니다. 그겁니다. 다음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 섞여 있어요. 뭐하고 뭐가 섞여 있어요? 분양주택하고 임대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혼합주택단지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분양주택 위주로 관리했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 공동으로 사이좋게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다음 입주자. 이 배웠을 거예요. 공동택의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및 점유석이 입주자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도 대리하면 입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갑시다. 사용자. 이거 우리 배운 대로 세든 사람.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사용자예요. 입주자 등.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입주자 등 그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306조.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대회를 구성하죠. 이게 자치의결기구죠. 상설기관이죠. 누가 뽑힐까요? 동별 대표자 뽑아가지고 입대회를 구성하잖아요. 동대표. 관리규약. 아파트 살아가려면 자치적으로 법규가 있어야 되겠죠. 자치규약이 바로 관리규죠. 지켜야 되는 거. 관리체. 관리체는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이 관리체를 이미 주택법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주택법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설명해야 돼, 이제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시험지 나온 적 있죠? 5가지 천천히 설명합니다. 관리체. 자, 1번은 뭐냐면 자치관리예요. 자치관리. 실무에서 들어봤죠? 자치관리. 그럼 자치관리인 경우는 누가 관리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배웠을 텐데 누가 관리체가 돼요? 소장님이잖아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관리체가 되는 거예요. 소장이 관리체가 되는 거예요. 관리체 되는 거예요. 자치관리 때는. 다음에 2번은 뭐냐?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 이건 뭘까요? 만약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다 지었어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다 짓고 그 다음에 뭐 받았을까요? 사용검사 받았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 직원들이 달랑 떠날까요? 입주자들이 입주할 동안 봐드릴까요? 얼마까지 입주할 때까지 봐주죠? 입주 예전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봐준다 얘기하죠? 그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2번이에요. 사업주체. 이거 2번입니다. 3번은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누가 관리해 주죠? 전문업자?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죠? 전문업자가 맡기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보통 아파트는 2개예요.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 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관리가 더 많을까요?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자치가 관리가 더 많다, 위탁관리 더 많다. 위탁관리가 더 많아요. 아파트에서 위탁관리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2번에서 사업체가 일단 관리해 주죠. 근데 사업체들이 입주자 과반수가 입주자 때 관리하고 나중에 입주자들이 인수받아야 되잖아요. 인수를 늦게 받으면 어떡하냐? 이 사업체가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겨버려요. 들어봤죠? 맡겨버립니다. 다음 4번째는 뭐냐?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원래 임대사업자는 어느 법에서 나와야 될까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에서 나와야 되겠죠? 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관리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여기 나오는데 그냥 임대주택법 봅시다. 거기에 의하면은 임대주택법상 관리 방법이 2가지 있어요. 자체관리하고 위탁관리 2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것은 자치가 아니라 자체관리예요. 그럼 누구한테 자체관리하느냐? 누가 하는 거냐? 임대사업자가 하는 거. 자체관리는 임대사업자가 해요. 그 위탁관리 누가 할까요? 주택관리업자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 자체관리할 때는 자기가 의무관리할 때는 관리사를 뽑아요. 소장님 뽑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주택관리사 뽑아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임대사업자가 할 때는. 위탁관리는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 배치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번은 뭐냐? 민간 임대 아파트 할 때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있어요. 자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처가 돼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사부. 대한민국에 있어서 처음부터 주택관리사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보호예요. 보호되는 것은 그냥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합격증 받냐? 시도의사, 대도의장 포함해서. 일단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보호로서 뭘 쌓아야지 사가 될까요? 뭘 쌓아야 되죠? 경력을 쌓아야 돼요. 그럼 사가 되는 거예요. 소장은 몇 년이죠? 3년. 소장은 3년. 기타 관계직원은 5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믿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주택관리사 등은 뭐냐? 주택관리사부하고 사를 합쳐서 주택관리사 등 그러는 거예요. 주택관리는 뭐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의무관리상을. 위탁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주택관리업이고, 이렇게 하는 친구를 뭐라 하냐? 주체를 올라가서 뭐라 한다? 주택관리업자. 이 주택관리업자는 돈 벌려면 등록해야 돼요. 혹시 누구한테 등록할까요? 시장, 군수, 구치장. 자본금이 얼마 이상일까요? 2억 이상. 나중에 다 배워요. 다음 장기성계획. 주유소를 교체 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승강기는 언제 교체하고 보일러 언제 교체하고 이런 거 있죠? 이 계획이 바로 장기성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보수 교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이 무슨 돈이라고 한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장기수선 충당금.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매달 미리미리 적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임대택.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임대택이 있고 공공 임대택인데, 민간 임대택의 근거법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 임대택의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넘어갑시다. 임대사업자. 이 18번의 임대사업자는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고,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하는 친구는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예요. 그리고 공공 임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친구는 공공임대 사업자라 불러요. 이 둘을 합쳐서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랬는지 모르겠네. 자, 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하는 친구가 뭐라고요? 임대사업자예요. 공공임대 아파트는 공공임대 사업자고, 이 둘을 통칭해서 뭐라 불러요? 임대사업자.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민법상 임대하는 임대차는 뭐라 불러요? 우리가 민법상 임대하는 임대차는,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하는 주체를 뭐라 불러요? 민법에서 임대인이라고 불러요. 임대인. 임대인.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렇게. 임차인 대피, 19번. 임차인 대피는 우리가 분양택은 뭐가 있죠? 입주자 대피가 있죠? 여기는 임차인 대피가 있어요. 임차인 대피의 구성원은 누가 될까요? 임차인들이 되네. 임차인들이 동대표 뽑아서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동대표 뽑아요. 그런데 민간 임대에도 임차인 대피가 있고 공공임대도 임차인 대피가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은 어디다가 규정해 놨을까요? 자세하게 민간 임대에다 규정해 놨을까요? 공공 임대에다 규정해 놨을까요? 거기 보니까 민간 임대에다가 규정을 자세하게 해놓고 그걸 갖다 써요. 어디서? 공공 임대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그래서 임차인 대표이 잘 나오는데 어디서 나온다? 민간 임대에서 나온다? 공공 임대에서 나온다? 민간 임대에서 나오겠죠.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으니까 올해도. 2021년도도 나왔어요. 민간 임대 임차인 대표이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다음 국가 등의 의무. 그냥 읽어보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관리처 의무. 빠나지 의무. 공동들을 효율적으로 완전히 관리하라. 땅은 빠는 것이고, 입주자 등의 의무. 입주자 등 공동체 생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처 의무에 협조해야 된다. 좋은 얘기 써놨죠.
4번 다른 법률 관계.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우선할까요? 공동주택 관리법이 우선할까요?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우선해요? 주택법이 우선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법이 우선하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왜 공동주택 관리법을 만들었어요? 공동주택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관리할 때 어느 법을 펼쳐본다고 먼저요? 공동주택 관리법 펼쳐볼 거 아닙니까? 주택법이 아니라. 그런데 이놈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택법에서 나왔죠? 혹시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친정집 가서 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동주택 관리법을 제외하지만 없는 건 어디서 따온다? 주택법 제외한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 된 거예요. 다음 밑에 2번. 임대주택 관리는 마찬가지야. 임대주택 관리는 임대택이 우선하는 거요? 공동주택 관리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임대택이 우선하죠. 근데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죠, 법이? 민간 임대택 특별법, 민간 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임대에서 따라가고 거기서 안 나왔으면 어디 간다고요? 공동주택 관리법 제한다. 그런 뜻이죠.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특별법 우선 원칙 그럼 들어봤죠. 특별법 우선 원칙. 그 특별법 우선은 그것은 절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일반법이 특별법 될 수도 있고 특별 우선법 될 상대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통은 민법이 일반법이잖아요. 그죠? 특별법으로서 뭐가 있냐면 상인 간의 거래는 상법이 있어요.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 중에서도 또 어음에 대한 얘기는 어음수표법이 따로 또 있으니까 어음수표법이 어음수표법 수표. 그래서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상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또 상법 그다음에 상법에 대해서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민법에 대해서는 상법이 특별법이고 상법에 대해서 어음수표가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 총칙표면 거기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문 나와요. 보면 특별법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규정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아마 민법 배울 때, 개념할 때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강 끝냈다. 18강 끝내고 19강은 공동주택 관리 제2장이죠. 여기서부터 1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